양천구의회가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 감면율을 6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평 세계문화축제가 오늘 17일부터 사흘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됩니다. 관련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택진, 황민철, 이재용, 신우정 양천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정택진 의원은 구정 운영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촉구하고 황민철 의원은 청소년의 날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신월 청소년센터 참여기구 청소년 16명은 양천구의회 현장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양천구의회 회기는 제300일의 정례회로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했습니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보기 동행 등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요즘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0명 이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은 이제 국외에도 위험 요인이 있고 국내에도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에서 국제 이제 공중보건 비상 상황을 이제 얼마 전에 해제했는데 이는 이제 그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라기보다는 장기 관리 체계로 이제 각 나라에서 관리해야 되는 감염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국외 위험 요인이 크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국내의 위험 요인을 따져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를 기존의 특별 의료 체계에서 이제 일반 의료 체계로 대응하도록 이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3월 말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나리오를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일상회복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1, 2단계는 2023년, 3단계는 2024년에 진행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1단계가 바로 이제 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그 코로나19를 일상 의료 체계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대응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그 특별 의료 체계에서 일상 의료 체계로 대응하는 그런 첫 그 시점에서의 그런 하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확진자 격리 조치가 5일 권고로 좀 바뀌게 되는데 권고인 만큼 감염이 되더라도 출근과 등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1단계에서는 7일 의무 격리를 5일 의무 격리로 바꾸는 거고 2단계에 갔을 때 인제 코로나19를 현행 2급 법정 감염병에서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재분류하면서 그 5일 의무 격리를 의무 권고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그 현 상황에서도 이제 뭐 어떤 확진자가 좀 늘더라도 코로나19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문가 협의회 로드맵을 재조정해서 그 과거에 제시됐던 시나리오의 1단계, 2단계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분류를 2급에서 4급으로 바꾼 다음에 현행 7일 의무 격리를 5일 권고로 이렇게 바꾸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의 이제 뭐 그 의료 체계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일반 의료 체계에서도 감당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은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뭐 확진자 7일 격리가 5일 권고로 바뀌더라도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뭐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나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아직 의무로 남겨놓게 되고요. 결국 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고 뭐 이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이 많은 곳이나 이제 뭐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에도 대응하는 그런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백신 접종은 원하면 좀 맞는 게 좋은지 주기적으로 접종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도 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접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랑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의료진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5, 6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아닌 고위험군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을철에 동절기 접종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은평 세계문화축제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은평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세계 문화 공연과 나라별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펼쳐집니다. 양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합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청이 대행하는 설계, 시공을 통해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올해 조성 목표는 15개소 25면입니다. 사업 대상 가구는 완공 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조성 면수에 따라 1면당 900만 원, 이후 1면 추가 시 15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2,800만 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8개에서 19개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1개의 품목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답례품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롯데월드 입장권, 반려식물 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는 건 언제라도 반가운 일이죠. 특히 전남에는 독도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수 거문도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 자리해 다도해의 최남단 섬으로 불리는 거문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독도가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이어진 걸까요? 그 깊은 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조선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집권 당시, 태종은 섬을 비우는 정책, 이른바 공도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외구의 침탈을 막고 반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후 숙종 집권 때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처로 조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와 시비가 붙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일본 관리 앞에 선 안용복은 왜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에서 조업을 했느냐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 관리는 곧장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죠. 독도는 조선 땅이니 조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후 안용복은 한 번 더 일본에 넘어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당시 이에 동참했던 일행 11명 가운데 승려 5명이 바로 여수 흥국사의 소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서는 당시 이규원이 만난 사람 140명 가운데 115명, 즉 80% 이상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고종은 울릉도 개청령을 내렸는데요. 울릉도 초대 도감으로는 거문도 사람인 오성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의 주장보다 앞서는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왕래한 여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수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남초등학교 별관에 자리한 독도학교. 현재는 여수교육지원청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도학교를 설립한 김대진 전 여수 남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일찍이 독도 역사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교까지 준비 기간만 무려 2년. 김대진 전 교장을 비롯해 여수 남초등학교 교사들이 힘을 모아 독도 체험실과 도서실, 영상실 등 5곳의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의 의무교육화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크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특히 여수 거문도 초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도 그 사람들의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독도교육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에 맞춰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독도교육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오랜 시간 함께한 독도. 역사 속에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숨은 공신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